잘못된 건 없다. 지금 불법이 뭐가 있냐? 지금 불법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거래에서 에어드랍 거래의 경우에는 상증법상 분명한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 포탈에 해당하고 이게 대가성이 있게 되면은 뇌물죄, 대가성이 없게 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있어도 없어도 다 범죄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지난해 대선 전후인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한 달 반 동안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쪼개서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심각하네. 일반적으로 2억 5천만 원 쓰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그때의 시점은 대선 직전이다. 긴급 자금 냄새가 나네요. 충분히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금액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사뭇 다릅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마녀사냥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양이원 님이 그랬고 또 이렇게 당 바깥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란의 신부님께서 진보는 꼭 도덕적이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보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 잣대가 높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진보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가 높다. 도덕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무슨 도덕의 잣대를 갖다 대는지 참 이분들 이건 그리고 도덕의 문제인가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죠. 현근택 변호사죠. 변호사가 나와서 잘못된 건 없다. 지금 불법이 뭐가 있냐? 지금 불법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거래에서 제가 한번 볼까요?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죠. 자. 저희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2022년 7월 25일 날 이렇게 발행된 이 질의회신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생산된 문서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가상자산 무상지급거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그리고 질문의 요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특정 가상자산을 특정 코인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 지금 딱 김남국 의원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에어드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어드롭이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같은 이제 질문이 들어갔고 기획재정부의 회신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증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 과세된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보면은 그래서 지금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도 검찰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조세포탈. 그리고 여기에 단서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전의 이익 이전 여부 등과 관련된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그래서 대가성 여부 이게 나와서 오늘 제가 조금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심층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대가성이 있게 되면은 뇌물죄, 대가성이 없게 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영장에 적시되어진 대가성이 있어도 없어도 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난 시간에 영장에 적시되어진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좀 더 좁혀서 지금 나타난 김남국 의원에서의 에어드랍 거래의 경우에는 상증법상 분명한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미 이 거래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조세 포탈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그 대가성 여부를 따질 때 대가성이 있다라면 뇌물죄, 없다라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근택 변호사가 어제 뭐 언론에 나와서 지금 불법으로 나타난 게 뭐가 있냐? 또 뭐 이제 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가 도대체 왜 이리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냐 하는데 그건 법률적 지식을 결여한 그와 같은 발언이다. 현근택 변호사뿐만 아니라 TV조선의 단독 보도입니다.
440만 원만 예. 인출했다던 김남국 의원이 대선 때 2억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업비트 거래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전후인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한 달 반 동안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쪼개서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심각하네요.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대선 직전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 수사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2억 5천만 원 쓰기 힘듭니다. 그렇죠. FIU에 바로 신고가 되죠. 예, 예. 아, 그렇기도 하고요. 예. 2억 5천만 원을 통장에서 뺄 일은 집을 산다, 전세 보증금을 이체한다.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명 연예인들을 몇 분들 예. 이렇게 세무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2억 5천 정도 금액이면은 1년 내지는 2년 가도 못 써요, 이게. 그러면 김남국이란 사람이 본인 항상 자기는 라면 먹고 산다, 뭐 한다, 돈을 네. 아낀다, 어쩐다 하는 사람이 그리고 2022년이라면 예. 이 재산 신고 내역도 신고가 되어졌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예.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주택 취득은 없으니까 네. 이게 늘었다라고는 없거든요.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이냐? 이건 정말 조금 상당한 의혹이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돈의 흐름을 보면은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대체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의 시점은 대선 직전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대선에 임박해서 예. 막 뭐 수십억 수백억도 오가지만 이런 자금들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적지 긴박하게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대선 시점 이런 건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급 자금 냄새가 나네요.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는 금액이죠. 과거에 제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뭐 예. 16대, 17대, 18대 이런 대선 자금 수사 사건들을 뭐 결국에는 이제 한 번씩 예. 기사들을 다 서베이는 하는데 이때도 중요하게 오가는 금액이 딱 이 정도 금액이거든요. 예. 5억, 6억, 3억 뭐 이런 그래요? 돈들이거든요. 네. 이거로 뭐 다 구속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돈이라면 예.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고 김 의사님 어제 이 단독 보도 나왔는데 김남국 의원 쪽에서 어떤 해명이 나오나요? 아직 뭐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오네요. 예. TV조선은 김 의원의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정말 예. 좀 이 부분이 어떤 앞으로 수사, 앞으로 어떤 언론 추적에서 중요한 단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뭐 보름 내지 한 달 가까운 네. 시간 동안 쪼개서 인출했다. 너무나 의심스럽죠. 어떤 의심이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예. 어떤 의심이 간다고 봐야 될까요? 김남국 의원은 440만 원만 인출했다. 이거 제가 알기로 그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한 얘기죠. 예. 그럼 왜 이걸 숨겼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예. 본인은 뭐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본인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내지는 거짓으로 말할 사안도 아닌데 왜 숨겼냐는 그때도 것부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00만 원을 찾으면 500만 원을 찾든지 450만 원을 찾지 440만 원을 찾았다는 것도 조금 이해는 살짝 안 가기도 했습니다. 네,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2억 5천만 원 정도의 지출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것 말고는 설명할 것이 사실상 없단 말입니다. 예. 이건 그래서 앞으로의 적어도 수사 방향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급진전을 탈 수 있는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닌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네.